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레노버의 태블릿 중에서 정발 버전 요가탭 플러스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이디어 탭 프로 10.7인치 버전을 보여드렸는데요, 요가탭 플러스는 상위 라인업에 속해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AP가 스냅드래곤 8 젠 3가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품이고요. 갤럭시 탭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제품을 탑재하면서 과연 뭐가 더 좋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최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너무 잘 나오면서 관심이 조금 옮겨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냅드래곤 8 젠 3가 들어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처음에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할 때에는 5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펜슬과 키보드를 끼워 팔면서 가격을 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없다라는 점이 문제예요. 모든 분들이 펜슬과 키보드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펜슬까지만 끼워서 팔고 키보드는 선택지를 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제품과 비교를 해볼 만한 제품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리뷰 중간중간에 1대1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외관을 먼저 보시면 뒷면이 좀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투블럭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유광이 은근히 또 고급스러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품 디자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갤럭시 탭 S10 플러스하고 옆면을 비교해보면 두께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6.51mm 고요 카메라가 있는 투블럭 쪽은 8.43mm, 갤럭시 탭의 두께는 5.56mm. 무게를 한번 보면 레노버 요가탭 플러스 같은 경우는 637.1g,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574.2g. 무게나 두께 면에서는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쪽이 한 수 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12.7인치 3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LCD인데 피크 밝기가 9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일반 사용의 경우에도 650니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밝은 LCD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태블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도 LCD 품질은 진짜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을 만큼 쨍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밝기 측정기도 구매를 했는데요, 아주 정밀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값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밝은 쪽에서 보더라도 770 칸델라가 나오고 있죠. 피크를 놓고 보니까 839까지 나온다라는 걸 보면 900니트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갤럭시 탭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 밝기 피크를 찍어보면 352 칸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밝기에서는 사실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저반사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종이 질감 수준까지 뭔가 매트한 느낌은 아닌데 분명히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느껴져요. 밝기가 엄청 밝은데 저반사 처리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볼 때 확실히 몰입감이 높았어요. 주사율도 144Hz를 지원하는데요, 스마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했어요. 돌비 비전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HDR 관련된 기술들은 다 빠져 있어서 넷플릭스를 볼 때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봉되어 있는 펜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레노버 태블릿을 구매하면서 펜슬이 주 목적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가탭 플러스의 경우에는 스펙도 워낙 좋고 이번에는 또 전용 펜슬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앱을 실행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더블 탭을 통해서 지우개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고요. 생각보다 필기감이 괜찮다. 정말 필기를 하실 분들께서는 종이 질감 필름 하나만 부착한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딜레이도 거의 없고 괜찮아요. 물론 이제 S펜의 그런 부드러움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이 딱딱딱딱 하는 느낌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필기 테스트를 해보면서 색깔도 변경을 해보고 했는데 분명히 쓸만했어요.
그동안의 레노버 펜슬과는 좀 차이가 있는 디자인이고 생각보다 좀 두껍고 무게감이 있어요. 묵직한 펜슬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이제는 오히려 펜슬 같아서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펜슬 부착은 뒤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착을 하면 충전까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펜슬이 위에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실의 위험이 좀 있다. 그리고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케이스도 펜슬을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본 어플에서는 더블 탭을 통해서 지우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요. 플렉슬의 경우에는 더블 탭으로 지우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키보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뒷부분에 부착을 하는 이 킥스탠드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보시면 이 투블럭 높이에 맞춰서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깔맞춤도 상당히 잘 돼요. 그리고 재질이 가죽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보기에도 매칭이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이렇게 킥스탠드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태블릿만 놓고 사용을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살짝 높이를 단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키보드를 부착을 하면 이런 식으로 PC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하게 돼서 사용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펜슬도 보호가 안 되지만 이렇게 옆면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문이나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키보드는 상당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원 쪽에 지문 인식도 지원을 하고요. 한 가지 특이한 핫키가 있었는데요. 이 별표 모양으로 된 키를 누르면 레노버 AI가 뜹니다. 옆면을 보면 레노버 AI 태블릿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노버에서 요가탭 플러스를 단순한 태블릿이 아니라 AI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 태블릿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죠. 최근에 딥시크 같은 경우도 광풍이 불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사그라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성능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졌어요. 요가탭 플러스에 탑재된 AI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기능들도 있고요. 자료를 넣으면 요약해주는 챗GPT나 퍼플렉시티에서 보던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뭔가 꺼림직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키감은 살짝 깊이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타이핑을 할 때 눌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그러한 키보드고요. 키간 거리도 나쁘지 않아서 크게 오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키보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성능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갤럭시 탭 S10 플러스하고 1대1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상 보시기에 위쪽이 요가탭 플러스고요. 아래쪽이 갤럭시 탭 S10 플러스입니다. 싱글코어는 요가탭 플러스 쪽이 좀 앞서고 멀티코어는 갤럭시 탭 S10 플러스가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같은 세대에 있는 칩셋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두 태블릿의 성능 차이는 긱벤치 스코어를 가지고는 나누기가 좀 어려웠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두 태블릿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가탭 플러스가 끼워 팔기만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을 텐데 펜슬과 키보드까지 끼워서 팔면서 8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79만 9천 원인데 이렇게 됐을 때 갤럭시 탭과 S펜이 들어있는 단품을 구매하기에 심리적 거리가 닿는 거예요. 100만 원 초반, 90만 원 후반까지 행사가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80만 원 주고 중국 태블릿 사느니 그냥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펜슬이 아니라 키보드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갤럭시 탭 S10 플러스에 키보드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110에서 120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40만 원까지 가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면 다시 요가탭 플러스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품질만 보면 사실은 요가탭 플러스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요가테 플러스 쪽이 조금 더 쨍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컬러감도 DCI P3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밀리지 않아요. 사이즈도 요가테 플러스 쪽이 오히려 약간 크고요. 겔탭 같은 경우는 12.4인치고 요가테 플러스는 12.7인치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견제하려고 S10 FE 플러스의 경우에는 13인치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씩 그 크기가 갤럭시 탭 쪽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는 중국산 태블릿을 견제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S10 FE 플러스 같은 경우도 출시를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운드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29살이죠. 박진영이랑 동갑이네? 그럼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겠네요? 준영 음대 다녔을 때? 아니, 이게 뭐 학번만 같지. 난 그땐 경영대였으니까. 연지도 오늘 처음 봐. 아니 29살이죠. 박진영이랑 동갑이네? 그럼 옛날에 학교 같이 다녔겠네요? 준영 음대 다녔을 때? 아니, 이게 뭐 학번만 같지. 난 그땐 경영대였으니까. 연지도 오늘 처음 봐. 지금 미디어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오히려 요가테 플러스 쪽이 사운드도 더 크고 밸런스도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충전 속도는 45W급을 지원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1000mAh가 넘는 용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에도 최대 밝기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사용을 해도 나중에 보면은 40%에서 50%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배터리 광탈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총평을 해보자면 정말 다방면으로 매력적인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태블릿만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일단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사운드 퀄리티도 좋고 필기하기에도 무리가 없다면 추천을 하기에 사실은 결격 사유가 없는 거거든요. 가격만 빨리 적당하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요가테 플러스를 제가 꽤 길게 실사용을 했어요. 게임도 많이 하고 집에 가져가서 영상도 많이 보면서 느꼈던 점은 갤럭시 탭 진영이 이제는 긴장이 아니라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갤럭시 탭의 플래그십들이 압살한다, 더 앞선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오늘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비교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